전시에 5만 7천 명이 왔다 가셨대요. 5만 7천 명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신지는 몰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전시에 5만 7천 명이나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너무 반겨주셔서 저로서는 그 전시회를 했던 사람으로서는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수집한 제품이 500점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8,9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또 한 1,000개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뭐 작은 박물관 하나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다 수집을 하신 거예요? 일부러 수집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심지어 여기 중학교 때 사서 쓴 물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대학생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해서 처음 산 의자부터 다 있는데요. 디자이너를 알고 산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해서 그 다음에 그 물건이 특별히 더 아름답게 보여서 이제 구매를 했고. 돈도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좀 돈이 들긴 하는데요. 그냥 다른 물건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서 쓰니까 또 그 물건은 굉장히 오래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곱게 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력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데 우리 김성곤 디자이너님한테는 그게 공부의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쓰인 것 같아요, 무력이. 디자이너는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을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물질에 담겨 있는 정신까지도 아우르기 때문에 물질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물성부터 시작해서 제 관심 있게 보는데요. 저는 디자이너면 그 물건에 대한 거에 애착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량 생산되는 물건에 디자이너들이 개입해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애착이 없다면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예. 디자인 중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할 만한 디자인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SE라는 컴퓨터를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SE는 저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 쓰던 컴퓨터고요.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요새 아이폰에도 SE란 말을 쓰는데요. 이때부터 이미 나왔습니다. 그 말은요. 저 당시에 저게 제일 작은 컴퓨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노트북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이 없어서 저걸 들고 다니면서 시내버스에 학교에 들고 가면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저 당시에는 저게 맞는데 지금은 노트북이라는 게 있으니까 맞지는 않지만 이제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것 중에 원래 애플은 분해를 잘 못하게 나사도 특별한 걸 쓰는데요. 또 디자이너의 궁금증을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풀어서 열어보니까 브라운관은 9인치 흑백 모니터인데 삼성 전관 거였던 것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저걸 들고 다니신 거예요? 그 당시에 컴퓨터는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 젊어서 힘이 좀 넘칠 때라서 저걸 들고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거 전용 배낭이 있어서 뒤에 배낭을 메고 자전거 타고 도서관 가서 플러그에 꽂아서 컴퓨터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어떤 기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저 컴퓨터로 예. 뭘 하신 거예요? 주로 워드 프로세스를 제일 많이 쓰고요. 지금은 초급 단계의 그래픽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되고요. 아주 느리지만 3D도 아주 기본만 돌릴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저 컴퓨터를 막 들고 다니실 정도면은 교수님은 엄청난 얼리 어댑터. 컴퓨터가 일단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물건을 어디다 쓰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부모님한테 컴퓨터 샀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컴퓨터가 가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당시에 소나타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980만 원 정도 하는데 저 당시 컴퓨터가 한 3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근데 비교를 하자면 그러겠는데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저 컴퓨터 사야 됩니다 했더니 네가 공부하겠다고 사는데 사주긴 하겠는데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니?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계산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 했더니 그런 게 되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했던, 근데 뭔가 저 안에서 벌어지는 게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해서 쓰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동이 되나요? 플러그 꽂으면 작동됩니다. 그리고 흑백입니다. 저 당시에는 하드가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하드가 없어서 플로피 디스크로 넣어서 하드로 하고 쓰고 했습니다. 예. 저게 게임도 되나요? 게임도 있어요. 아주 기본 테트리스 같은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예.
저 당시에는 그 학생분들이 다 저거를 메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주로 학교의 컴퓨터실에 이제 저게 있고요. 3.5인치 아주 조그만한, 그 당시에는 보통 5.5인치인데 애플만 또 유별나게 3.5인치 조그만한 플라스틱 된 걸 쓰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또 스마트해 보여가지고 액세서리처럼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저게 두께가 두꺼운 게 그 TV 브라운관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분해해봤더니 삼성 정관에서 만들었다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아버님, 이병철 회장님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예. 그 삼성에서는 그거를 가끔 홍보에 쓰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개입해서 디자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디자인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아킬레 카스트리오질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디자인했는데 거의 한 2,000개 정도 디자인했답니다. 이제 혼자서 하신 건 아니고요. 형제입니다. 세 분이서 하신 건데 그 어마어마한 디자인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본인 이름으로 내세워서 디자인한 조명부터 의자 뭐 전부 다 있지만 또 무명으로 디자인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여기 까만색하고 하얀색이 이렇게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조명 킬 때 온, 오프 할 때 쓰는 스위치입니다. 저게 세계 최초로 저분이 디자인한 거고요. 여기선 디자이너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내세우지 않은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요 파란색 스푼이 하나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스푼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그 마요네즈 회사가 있습니다. 프라푸트사에서 나온 그 마요네즈인데요. 마요네즈를 이렇게 유리병에 들어있는데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푸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 묻어나잖아요. 근데 끝까지 깨끗하게 그거를 말끔하게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수저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를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병 모양에 따라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스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마요네즈를 사면 사은품으로 준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알레시사에서 이제 복각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근데 굉장히 디자인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걸 행위 유발 디자인, 또 다른 말로는 어포던스라는 말로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요. 그 디자인의 개념을 사람들한테 행동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야 이건 이렇게 쓰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방법인데요. 요게 나중에 나오토 후가와사라는 일본의 유명한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분이 특별하게 더 많이 이 얘기를 해서 디자인에 적용한 사례가 나오고요. 그게 또 경제학 쪽에 경제학으로 넛즈라는 책이 유명한데요. 이렇게 슬며시 옆구리 찔러서 왜 일하게 만들잖아요. 절하게 만들고요. 그런 거를 행동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연결되는 디자인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꼭 좀 한번 보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고와 이쑤시개라는 책이 있는데요. 존 헤스켓이라는 분의 그 책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는 사진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게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차이를 이쑤시개에서 보여줍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작은 부분인데요. 요 이쑤시개는 조르단이라는 그 칫솔 뭐 이렇게 만드는 회사죠. 치과 의사들이 만들어서 만든 서양의 이쑤시개인데요. 칼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동양의 이쑤시개는 송곳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송곳처럼 생겼는데 뒷부분에 모양이 좀 있는데 저 모양이 똑 부러뜨려서 나무젓가락 이렇게 세워놓을 때 쓰는 지렛대처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저거는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폐입니다. 예. 근데 우리 보통 이 돈에는 그 나라의 위인들이나 맞습니다. 뭐 정치인들을 초상화를 이렇게 쓰는데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예, 보통 지폐에는 권력자의 이제 얼굴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다 정치인분들, 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긴 스위스 돈은 좀 독특합니다. 루코르비제라는 근대 건축가입니다. 대표적인 건축가가 분이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지폐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건축가가 나오거나 예술가가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스위스에는 그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지폐의 인물을 바꿉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거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축가가 나온 건 세계 최초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의미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돈의 가치보다는 저거 자체가 좋아서 그냥 저거 자체를 액자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디자이너가 그런 게 나오는 날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디자이너가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루이지 꼴라니라는 분이 디자인한 겁니다. 이 루이지 꼴라니는 독특하게 직선을 안 씁니다. 거의 곡선만 쓰시고요. 곡선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에는 직선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곡선을
디자인을 위주로 디자인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처음으로 곡선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 루이지 콜라니의 T9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꼭 소개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의자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그 파란색 의자인데요. 톤의 체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톤의 체어인데 저 의자가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국에 기반으로 해서 나온 디자인 역사책하고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역사책에 기반해서 나온 책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모리스를 먼저 얘기하고요.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기반해서는데 톤의 체어를 먼저 합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이기도 하고 이론가이기도 한데 공산품 미학이라고 제가 이름드렸지만 그 디자인이라는 건 대량 생산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량 생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생산을 쉽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립을 한다든지 공간을 효율화한다든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거의 시작을 보통 톤의 체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톤의 체어는 의자나 디자인사에서는 빼먹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보셨으면 하고요. 아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카피본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본드인데요. 뭐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저 뒤에 있는 이 등받이 부분은 그 실제 나무를 그 증기에 쪄서 휘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 잘 만듦새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잘 타시는 분들은 아마 노선도가 바뀌었다는 걸 금방 인지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새로 노선도를 보고 굉장히 흐뭇한데요. 왜냐하면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노선도에 기본이 되는 노선도가 있습니다. 영국의 지하철 노선도고요. 헨리 팩이라는 분이 디자인했고요. 이거 우리나라로 하면 좀 오래됐는데요. 일제시대 때 정도 됩니다. 한 10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디자인이 그 기본이 됐던 그 노선도입니다. 영국이에요. 이 노선도의 기본은 수평과 수직으로만 디자인하고 사선만 써서 노선도를 디자인을 합니다. 보통 노선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로는 지도를 기반해서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도와 좀 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지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계속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이 노선도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노선도는 이 영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잘 충실히 교과서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잘 충실히 이번 서울 지하철 노선도에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전산정물이라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직접 하나하나 그리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건만 양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디자이너도 본인들 취향은 있잖아요. 저는 제 욕심이 제가 좋아하는 물건을 워낙 좋아하니까요. 물건을 그려서 그거를 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물을 놓고 그 아티스트가 그냥 바로 캔버스에 옮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물이라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물을 그리는 겁니다. 실제 제가 좋아하는 그 양산돼서 아이코닉한 디자인들을 골라내고요. 그거를 3D 모델링을 합니다. 그 모델링 한 거를 다시 2D로 바꿔서 평면 작업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또 캔버스에 하나하나 옮겨서 제가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것들입니다. 그 디자이너들은 1mm, 2mm 그 틀린 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량 생산에서 1mm, 2mm 잘못하면 오차가 생기면 대량 생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린 걸 용납을 못하는데 그대로 그림에도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칼처럼 칠해서 칼처럼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그리는 거가 이 몸에 배운 것들이 그림에도 그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림들은 예전에 조선시대가 됐던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물화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물화는 가장 주변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 모아서 그 정물을 하는데요.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책가도 뭐 문방사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그걸 그린 건데요. 저도 역시 현대에 가장 흔하게 주변에 있는 물건을 제가 모아서 거기에 맞춰서 조형적으로 배열을 한 다음에 그걸 그려낸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그것도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칼칠하셔가지고 그림이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예, 처음에 보신 분들은 그냥 컴퓨터 프린트 하신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디자이너가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이렇게 아티스트들처럼 붓터치가 들어간 걸로 한번 해봤는데 용납이 안 돼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정말 저런 칼칠은 입시 미술을 준비하는 맞습니다. 그 학생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칼칠인데 정말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30년, 40년치 그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몸에 배운 것들이 그냥 그림에 그대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디자이너가 정확하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이해 바랍니다. 성격이 너무 칼 같은 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들유들하게 살고 싶고요. 그래야지 뭐 세상이 더 편해 보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어요.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이 무엇을 느끼고 돌아가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주시죠. 많이 오신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인데 맞습니다. 백화점이 파는 물건이고 왜냐하면 그게 공산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리고 많은 관계되신 분들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협업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인은 돈을 줘서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이 들어있다는 걸 좀 한번 뒤에서 이렇게 일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걸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디자이너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걸 좀 느껴봐 주시고 좀 격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